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에코프로 화요일장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3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은요,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아마 종가가 저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돌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사실은 좀 대응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더 올랐죠. 4만원대에서 10만원이 넘었습니다. 위에서 한 2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없는데 그동안 따라 산 개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물린 거 아니냐, 또 밑으로 가서 옛날처럼 고생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조정 마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밑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돌릴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황 얘기 잠깐 하면은 AI 버블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무조건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관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건 AI 버블론이죠. 그동안 많이 갔었던 AI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사실은 AI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 됐습니다. AI 칩이 먼저 올라갔고요. 두 번째, 전력기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SMR,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고, 마지막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 퍼즐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ESS입니다. 원전, 전력, AI 칩, 메모리 반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I 때문에 모든 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 AI 관련 버블론이 터지면서 오늘 밤에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물론 실적은 좋을 거 예상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교 1등인데 얘가 모든 종목에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 종목이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B 플러스가 나오면 급락입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 뿐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개인의 심리는 피어하고 포모입니다. 피어는 공포고 포모는 기대감이겠죠. 그동안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너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 괴리를 좁히게 됩니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헝가리의 워런 버핏 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 구루인데요. 경제와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주식이 앞서가죠. 개 산책론입니다. 먼저 앞서가는데 경제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게 종목이고 얘가 주가입니다. 기업이에요. 앞서가는데 너무 앞서간 거죠. 개가 돌아본 순간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개와 주인과의 거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좁히는 방법은 주가가 후퇴하든가 기업이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 주식시장, 바로 이게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입니다. 이게 실적이에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내일 발표됩니다. 지금 거리는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이 발표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얘가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멀어진 거리가 좁아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죠. 앞서갔다가 줄어들다가. 멀리 간 주가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주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가 좁아지면 다시 앞서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라간 게 정상적인 수급은 아니죠. 따블이 났습니다. 매집한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강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개인들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포모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기대감 때문에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입니다.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급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23년이죠. 이때 전기차 캐즘이었는데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게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시장가로 샀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죠? 그때는 추세가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급등 이후에 첫 번째 하락입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일이라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등이 나옵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 고점 매도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급등 급락이 나온다. 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가 왜곡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50% 정도는 빠졌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봉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갔을 때가 얼마죠? 30만 원대입니다. 저점은 37,000원대입니다. 세력들이 여러분 매집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최고가에서 80% 언저리 빠지면 반등이 시작됩니다. 30만원짜리가 37,000원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매집과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AI 인프라 마지막 퍼즐, AI 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다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격을 좁히는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에코프로 최근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번 논란이 있었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니까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개인들 생각이 어떻죠? 더 이상 빼지 않겠구나. 공매도 못 때리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의외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망 매물이나 로스컷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받았을까요? 매집 세력들, 그다음에 공매 세력들이 쇼커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시장 조치를 이용해서 세력들의 노림수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물량을 털고 싸게 물량을 받아 먹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치들, 투자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도 있죠. 단기 과열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해야 되고 레버리지도 못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대체 시장에서 거래 못하고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거래가 하루 정지됩니다. 개인들 어떻죠?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이 매매가 힘들어지는 걸 원한 거죠. 오히려 급등주니까 개인이 따라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저가로 받아가는 노림수입니다. 두 번째, 중립적입니다. 개인들한테 악되지만 세력들은 호재죠. 세 번째는 추세는 안 바뀝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시장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매수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종가가 저가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환 리포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에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먼저 사모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가 떴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것들 나오면은요, 여러분 서서히 단기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났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BMW 인베스트먼트가 300억 교환사채를 했는데 얘네들이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10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블록딜을 하든지 아니면 장내 매도를 하든지. 수익이 났다는 것은 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 다음에 패닉입니다. 급등 나와서 패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라가서 갑자기 4만원짜리가 10만원, 9만원 가까이, 10만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패닉입니다. 개인들도 손절매 했는데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줄 알고 따라가서 하는데 또 몰립니다. 그럴 때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로스컷 물량, 손절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에 말린 거죠. 공매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렸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쇼커버, 스키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매수 쪽이나 매도 쪽이나 다 과열입니다. 균형이 여러분 팽팽하게 유지됐습니다. 바이 사이드하고 셀 사이드하고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局면입니다. 급등 이후 첫 번째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가 다시 깨고 내려가서 고생을 할 것인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루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타점이 가능합니다. 리포트에 공유해 놨고요. 그리고 포스코와 에코프로,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망 밸류체인을 완성합니다. 니켈 밸류체인,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중국의 의존도 너무 커집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로 수익성이 확 개선되고 연 3천억 수익이 기대됩니다. 완벽한 니켈 공급망 밸류체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 숫자도 중요하지만 3분기 연속 영업 흑자입니다. 그리고 4분기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 120억을 벌었다. 영업이익이 20%나 늘어났습니다. 잘한 거죠.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적자였는데 흑자가 됐습니다. 돈을 얘가 많이 버는지 몰라도 주가는 이게 더 멀리 갑니다. 왜?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심리가 반영됩니다. 에코프로가 이번에 올라온 것도 이겁니다. 영업 흑자가 나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이 바닥이다. 쫓아가 산 거죠. 3년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의 심리가 포모의 심리를 밟으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뭐죠?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언스테이블하죠.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전기차 가장 문제가 뭐죠? 2차 폭발입니다. 불이 났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가 2차 폭발이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엄청 크죠. 감당이 안 됩니다. 뉴스에 많이 보셨죠?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완벽하게 줄어듭니다. 차세대 배터리예요, 여러분. 도요타가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죠. 에코프로도 참여하고, 그리고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용 ESS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망용, 가정용, 그리고 UPS, 데이터 센터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거를 만들지 않으려는 유럽 국가들, 왜? 블랙아웃 때문입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전기를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ESS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무정전 전원 공급입니다. 블랙아웃 되더라도 전원이 공급되고 출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주파수가 조정,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인프라,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AI 칩이 먼저 필요하고, 엔비디아, 두 번째 전력망,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SMR, 두산 에너비리티 같은 종목들, 테라파워,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고, 이제 ESS 차례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AI 버블론이 터지면서 주가가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섹터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2차전지 관련해서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본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났겠죠.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사모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거, 거의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고점 신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두 번째, 과열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매수 쪽이나 매도 쪽이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세 번째,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 인도네시아 투자로 매년 3천억을 법니다. 니켈 공급망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3분기 연속 흑자, 4분기 연속 플러스. 급등 나온 이유가 있죠.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화재 위험이 확실하게 줄어든 차세대 배터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얘기 있죠.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관련 종목이 따블이 났습니다. ESS,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고요. 전기차 캐즘도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거는 실적입니다. 역시 주식은 수치가 중요하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ESS입니다. AI 인프라의 5번째 퍼즐입니다. 세 번째, 전기차 캐즘이 3년 만에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죠. 근데 주식이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급등 나왔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집 2단계, 공매 세력들, 숏 커버가 스케줄이 바뀌었고, 개인들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면은요,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단계별로 매집을 진행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 참고로 매도는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접호가,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죠.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매물? 개인들의 실망 매물과 손절매 물량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호가 매수나 시장가 매수하면 급등 나옵니다. 이때는 파는 게 맞고, 참고로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급 나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는 현재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싸게 물량을 매집하려고 그래요.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 매수가 이제 2단계나 3단계, 4단계로 가면 그때는 급등 나옵니다. 그때는 한번 팔아야 돼요. 특히 3, 4단계 갔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사실 이게 더 방향성을 크게 좌우했죠.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때렸습니다. 700만 주가 넘어요. 733만 주. 때렸는데 올라갑니다. 숏 커버가 스케줄을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때리면서 숏 커버를 하고 있죠. 따라잡았는데 다시 밀리니까 때리면서 다시 숏 커버가 중입니다. 다시 이게 스케줄이 바뀌면 그때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1단계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공매 세력들 숏 커버 중입니다. 단계가 바뀝니다. 이게 그냥 있진 않아요. 저가 매수가 끝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숏 커버가 스케줄이 바뀔 때 그때가 매도 타점입니다.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돌렸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를 할 때 보면은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꼭대기에 팔고 바닥에 사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하죠. 꼭대기를 놓치면 기다리다가 본전에 팔거나 바닥에 팝니다. 바닥을 놓치면 기다리다가 꼭대기 잡아요, 여러분. 왜? 주식 하나로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한 방에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PB 때 썼던 비유인데 물고기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한 입에 먹다가는 가시가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왜? 이 주식시장에는 3,000마리 가까운 종목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잡아서 가시 제하고 살점만 뜯어 먹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수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리스크죠? 목에 걸리는 리스크. 여러분이 꼭대기 사고 바닥에 파는 리스크입니다. 수익은 그래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듯이 먹다가 걸리면 다 토해냅니다. 한 방에 먹으려다 그래요. 쌓으시면 됩니다. 수익을 계속 조금씩. 이러면 박 대표가 확실하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해하시면.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80%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매집은 바닥에서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죠. 거의 80% 빼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3파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근데 그건 너무 앞서간 생각이고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까마득한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타점이 나올 겁니다. 저점 매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에코프로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와 타점, 매매 전략, 신호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과연 지금이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 다음에 숏 커버인지 스퀴즈인지. 010-3158-8575 에코하고 알러브레심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뭐 속보라든지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저점 문자 신호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가 예전에 썼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형식은 이런 형식을 거쳐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거니까 문자 신호도 원하시는 분들은 3158-8575 배너 있는 번호로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서비스와 텔레그램 방, 종목 리포트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에코 아니죠.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을 공유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리고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코프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관심 있으시고, 제가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신호가 이렇게 뜹니다. 매도 매수. 얼마 전에 매수 뜨고 매도 떴죠.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설정을 해야 돼요. 전체 보유 종목, 각각의 비중, 매수가, 신용사양 여부, 현금 비중을 입력해야 됩니다. 매뉴얼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좌 내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방문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USB가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합니다. 오셔서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개인 설정을 하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방문 보내시면 일정 조율해 드리고요. USB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 제가 PB 때 썼던 프로그램인데 적중률은 거의 90%, 95% 정도 됩니다.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AI가 신호가 뜹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때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에코프로 외에도 여러분이 많은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한 개인당 종목이 100개까지는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많이 넣었던 분이 40개까지 있었는데 이 100개 넘는 분은 없으시겠죠. 문자, 방문 아니면 USB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증권사, 운영사 직원들, 기자들이 만나서 정보회의하고 정보도 공유합니다. 저희끼리 정보지를 만들어요. 오프라인으로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입니다. 여기에는 세력의 수급, 관심 종목, 매매 종목, 앞으로 매매할 종목이나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건데 이거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공유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 인원한테만 공유해 드립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죠. 재료가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앞으로 매매할 종목이나 팔 종목, 살 종목, 그리고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재설정과 개인 설정, 매뉴얼 때문에 방문, 일정 조율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USB가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위량을 확보할 거고요. 정보 리포트는 선착순입니다. 300명이에요. 워낙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원한테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무료 서비스도 잊지 마시고요. 에코프로 오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급등 이후에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조정인데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점 아니면 바로 급등 나왔을 때 스퀴즈가 들어오겠죠. 엑시트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점, 비중 50% 정도는 한번 팔고 사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와 텔레그램, 에코까지 활용하시고요. 문자 신호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보유 종목 전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코스피가 4,000이고 코스닥이 900입니다. 갖고 갈 종목, 버릴 종목, 신호가 뜹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계좌 설정, 매뉴얼까지 방문, 스마트폰에 하실 분들은 상관없고 USB가 필요하시면 USB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리포트 있죠. 이거 선착순인데 의외로 금방 선착순이 300명이 찹니다. 이게 주간 단위로 나가는 위클리거든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언론에 공개 안 된 민감한 이슈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예상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여기서 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 팔 종목, 살 종목 미리 선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